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적천수 징의 지지론에 나와 있는 그 예시된 명조를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적선수 징의에서 그 명조를 살필 때 이런 경우가 별로 많이는 없는데 어떤 때 보면은 대단히 좀 억지스럽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부할 때 명조 중에서 그런 게 심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일단 설하고 씨가 아, 해설하는 명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통신송에서 그 요령을 아르켜 준 대로, 통신송에서 배웠던 대로 한번 감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적천수 징의에 나와 있는 설하고 씨의 그 설명문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들어가도 그 명조를 전부 다 그 해설하는 적천수 그 설하고 씨의 그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그 학습법을 따르기로 따르는 것을 이렇게 구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하고 씨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이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해야 될 명조는 이거 역시 그 남자 건명이고요. 계사, 계해, 갑인, 이민이라는 사주 명조와, 그리고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오, 정사로 이어지는 대운, 여기에 대해서 감명을 해 보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설하고 씨의 그 해석부터 보시죠. 자, 갑인일원 생어맹동 한목 필수 영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인일원이 맹동에 태어났으니, 맹동은 초겨울이라는 뜻입니다. 초겨울에 태어났으니 이 가비는 한목이다. 차가운 나무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화를 용해야 한다. 사화를 용해야 한다. 주중 사 봉왕수, 주중에 해월이니까 당연히 수가 왕하죠. 근데 이 해월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임, 개, 해, 이 네 개의 왕한 수를 만났다. 그런데 무토저정 사호불미, 이 물이 이렇게 강황하면은 물을 저정할 수 있는, 우리가
물을 용도대로 제어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가 있어야지만이 하는데 그런 토가 없다. 이 사주에는. 그래서 사호불미,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 묘 제2의 임합. 묘하게도 인해가 임해서 합했으니 인해가 임하여 합했으니 이게 뭐로 합한다고 그랬습니까? 목으로 합한다고 그랬죠? 임해는 그리고 갑이 투출해 있기 때문에 이 합은 쓸만한 합이다. 그 개도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이 인해는 쓸만한 세력을, 모구 세력을 가진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합했기 때문에 사화 절처 봉생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화는 해에 있기 때문에 상왕휴수하죠. 해서 절처이다. 절처인데 이 절처가 인과 합하여 목으로 변했기 때문에 봉생이다. 생을 만났다. 절처에서 봉생을 만났다. 구구사 일생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즉 차즉 흥발직이다. 이런 것은 절처 봉생은 흥발직이다. 일어나서 피어나는 그런 틀이다. 그런데 연 초운 서방 금지. 그러나 초운이 서방 금지이다. 초운이 신유, 경신, 임술도 서방이죠. 임술, 신유, 경신이 서방 금지라서 유상, 채용, 채와 용에 상함이 있다. 채는 뭡니까? 갑인이 채가 되죠. 용은 사화죠. 근데 금이기 때문에 이 채에 상함이 있고 금극목하기 때문에 사화는 비록 화극금을 하지만은 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화가 제2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상채용. 그래서 초년년은 녹록풍상이다. 녹록하고 풍상이다. 바람과 설이다. 춥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치 미우. 노력은 많이 했으나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 사순 외운 전남방. 40세에 이르러서 40대에 이르러서 외운 전 40대 그러니까 바깥 40대에도 이 사순 외라고 그랬으니까 45세 이후가 되는 거죠. 45세 운이 여기죠. 기미, 병호, 정사. 운 전남방. 남방으로 구르니. 남방으로 구르니 화토지지이다. 그렇죠?
기미, 무오, 정사 전부 다 화토로 이루어져 있죠. 화토 지지이기 때문에 조기용신, 용신사화라고 그랬죠. 용신을 도와 일으켜서 기인치제를 했다. 기인치제, 새를 버리고 개수, 수를 버리고 취제했다. 그러면은 토를 취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미, 무오, 여기에서 토를 취했다. 그래서 제발수만이다. 제가 피어나기를, 제가 발흥하기를 수만이고, 취처생자, 처를 취하여 처를 결혼을 해서 생자, 아들을 낳으니 넷이다. 아들이 넷이다. 생자사. 유시관지, 이를 따라서 보니 인수의 작용은, 인수의 작용은 개죠. 개임도 역시 인수의 작용입니다. 인수의 작용은 봉제위 화불소, 인수의 작용에 재를 만나면은 화가 적지 않은 것이고, 불용치재, 재를 사용하지 불용치재, 재를 취하여 쓰지 않으면은 발복이 최대이다. 이거 좀 말이 그렇죠? 인수의 작용에서 재를 만나는 것은 화가 적지 않고, 인수의 작용에서 재를 만나면은 재를 만나면은 화가 적지 않고, 취재하는데 취재하는 것을 재를 취하여 쓰면은 재를 만나는 것은 화가 적지 않고, 재를 취하여 쓰면은 그 복이 최대이다. 인수에 있어서 인수는 여기에서 수인데, 토를 만나면은 인수를 용신으로 했을 때 그런 말이 되죠. 인수 작용에 있어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취재를 했다 그러면은 용신으로 썼다. 인수의 작용에서 재를 용신으로 썼다 했을 때 그 화가 적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수를 용신으로 썼는데, 인수작용에 인수를 용신으로 썼는데 재를 만나면은 재극인수하기 때문에 화가 적지 않은데, 불용취재, 재를 취함을 쓰지 않으면은, 재를 취해서 쓰지 않으면은 발복이 최대이다. 그러면은 인수작용, 인수를 용신으로 쓰지 않았을 때, 인수를 썼는데 죄를 취하지 않으면은, 죄를 취하지 않으면은 죄가 인수를 극하지 않기 때문에 발복이 최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주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기인치재를 해서 화토지지 조기용신 기인치재했다. 인을 버리고
죄를 취했다. 그래서 제발수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거꾸로 된 얘기를 한 것 같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 나머지 유시, 관지, 인수작용, 봉제, 위화, 불소, 불용, 취재, 발복, 최대. 그러니까 이 말은 사족이다. 일반적으로 이런데 이 사조는 이런 말에 반한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적당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통신송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이 사주를 살펴보기로 하죠. 자, 간목이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간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하다, 커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커 나가는 거다. 생장, 성장하다. 간목은 커 나가는 거다. 근데 간목이 인수월에 있고 갑인이 일주이기 때문에 목이 뿌리를 내리고 역시 해에도 뿌리가 있죠. 그런데다가 인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갑이 강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진태를 보니까 일원이 상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는 매우 강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강왕한 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중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강황한 것은 제어를 하든지 설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이 있어 가지고 신이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인목을. 그래서 인신충을 할 수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이미 신을 올라타고 있어 가지고 금생 수생목 해가지고 비록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이루게 되죠. 사화가 있어가지고 갑을 설기할 수 있는데, 이 사화는 사해충을 하고 계수가 사화를 덮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화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계수가 사화를 계두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가 힘을 쓰기 어려운데 사해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수로 쓸만한 사화와 신금이 있으나 이 둘 다 쓰기에 난감하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개수와 사화와 신금 중 여하튼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되는데 이 신금과 사화의 진태를 봤더니 해는 양이 시작되죠. 양이 시작되면은 사화가 힘을 받죠. 그러고 신금은 음이죠. 양이 시작되면 음은 퇴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이 사람이 성장을 할수록 사화는 힘을 받는데 신금은 점차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화를 써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강황한 간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신도 쓰기에 어줍지 않고 사도 쓰기에 어줍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사를 쓰게 된다. 이런 사주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귀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귀하지 천하다고는 천에 가깝죠. 그렇지만은 아주 천한 사주는 아니다. 하여튼 귀한 사주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천한 사주도 아니다. 근데 천한 사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임술운입니다. 임술운이면은 자, 여기에서 술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고 또 이 술이 인과 합해서 화국을 이루나 투출된 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화세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나쁜 운도 아니다. 이미 임수가 술토의 절지이다. 그래서 이 귀신이 술토에 절지에 앉았기 때문에 이때 어렸을 때는 그래도 무난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유다. 그러면은 이 신은 사와 합해서 금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사유축 하니까 거기에다가 신금이 투출해였기 때문에 금세가 강하다. 사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가 제 역할을 못한다. 좋을 일이 없겠죠. 자, 여기에서도 사신이 합해가지고 합수가 되는데 수로 합하는데 여기 경이 투출해 있고 개가 투출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사화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도 좋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10대, 20대, 30대
이때까지는 40대 초까지 이때 30대가 시작되는 거니까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연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에 기미가 오면은 자 해묘미 해가지고 이 해가 미와 합해가지고 목국을 이루면서 인의 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해가 사를 충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기는 개수를 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화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해서 비로소 이 사람이 이제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목생화 하게 되면은 식신 상관이 되죠. 여기에서 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기미 토를 이루어서 재를 이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으로보다는 재물로서 뜻을 이루게 된다. 무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호수를 이루어서 화국을 이루고 인에 합해가지고 화를 돕기 때문에 사화를 돕기 때문에 역시도 재물이 흥발하게 된다. 정사도 마찬가지죠. 병진도 여기서 토가 되고 이 정화가 왔기 때문에 병화가 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을묘 역시 해묘미 해가지고 목국을 이루게 되고 이 목은 수의 기운을 목으로 변화시켜서 사화를 돕기 때문에 노년에도 역시 좋은 운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건명이고, 자, 신유, 음의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우는 역행을 하게 되겠죠. 병신, 을미, 갑오, 계사, 임진 이렇게 역행을 하고 된다. 사주는 신묘, 정유, 경호, 병자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봤을 경우에 먼저 사주를 보면은 자, 여기에서 유는 가을이고 경의 왕지이기 때문에 이 경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묘유가 충을 하고 또 좌우가 충을 하고 묘유가 충을 하고 좌우가 충을 하고 오가 유를 극하고 정신인데 여기는 정은 신을 극하고 병은 경을 극한다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좋은 사주다 이런 생각은 얼핏 들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사주의 주인이 청조, 청나라 건륜 황제의 명조라고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근데 별로 그 사주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이 사주가 청나라 건륜 황제의 명조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 대해서 그 좋은 것만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이 감명에 드러나 있다 해서, 이것도 과연 이런 식으로 감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설하고 시의 그 이 감명하는 문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그 통신송에서 배운 대로 나중에 다시 이것도 살펴보기로 하죠. 그 뭐라고 해놨냐, 설하고 씨는 청간 경심병정 정배 화련 추금 이랬습니다. 청간에 경심과 병정이 정배 바르게 짝을 지어 있어 가지고, 정신과 병정이 바르게 짝을 지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화가 추금을 단련을 한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르게 짝을 지었다 그러면은 음과 양이 짝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 경, 병, 신 이렇게 짝을 지어야지만이 바르게 짝을 지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양과 양, 음과 음이 짝을 지었는데 이게 바른 짝이다. 억지스럽죠. 지지 좌오 묘유는 또 배감리 진태이다. 좌오 묘유는 그 배치가 감리 진태이다. 자, 여기에서 자는 감이고 오는 리고 유는 태이고 묘는 진이죠. 그럼 감리 진태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 우리가 이 단락을 시작을 하기 전에 특강을 제가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자, 복희팔계와 문왕팔계에서 복희팔계는 뭘로 돼가지고 있습니까? 자오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건지로 돼가지고, 건곤으로 돼가지고 있고 묘유로 돼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희팔계의 그 배치가 아니고 문왕팔계가 좌오묘유로 그렇게 배치가 돼 가지고 있어서 땅의 운행에는 걸맞은 배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전사정, 그 지지가 온전하게 배치된 넷이다. 그 전부, 지지가 전부
넷 모두가 바르다. 어?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기관팔방이라고 한다. 기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꿰뚫고 팔방을 꿰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연 오행무토, 오행에 토가 없어서 임탄추명, 겨울에 임하여 탄생한 명이라고 할지, 아니 가을에 출형, 가을에 임하여 탄생하였지만은 부작 왕론, 왕하다고 논하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왕하지 않은데 가장 최희 자오봉충, 가장 기쁜 것은, 자, 이 유가 토가 없기 때문에 왕하지 않은데 오가 와서 유를 극한다. 근데 자가 오를 충하기 때문에 오가 유를 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수국화를 하나 오가 수국화를 하여, 그러니까 자가 오를 극해서 오화 불파유금, 오화가 유금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니 조기 보주라. 충분히 주는 여기서 뭡니까? 경금이죠. 경금을 돕고 있다. 경묘, 묘유봉충, 또 묘하게도 묘유가 만나 충을 하니 금극목하여, 자, 묘하게도 묘유가 만나 충을 하니 금극목하여, 유가 금을 극하여, 즉 묘목 부조 오화, 묘목이 오화를 돕지 않는다. 그래서 제복이 득이하다. 제압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유가 묘를 제복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뜻이죠. 좌하단문,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좌하단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좌오하죠. 좌오 해가지고 임금은 남쪽을 보고 있다. 해서 경이 오에 앉았기 때문에 임금의 위에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좌단문이라는 것은. 그리고 수화기재이다. 수화기재라고 하는 것은 경금인데 어찌 수화기재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좀 이 생각이 들죠. 여기에서 수화기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주역 84개 중에서, 아니 64개 중에서 63번째에 나오는 그 괴를 보고 수화기재라고 합니다. 그 수화는 뭐냐 그러면은 리화가 위에 있고 감수가 밑에 있어 가지고 이 이화와 감수가 서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감수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화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음과 양이 정이치에 있지만은 서로
교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좋은 괴이다 하는 게 소화기제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화기제는 없잖아요. 경금에 오가 밑에 있고 병자, 병이 위에 있고 자가 아래 있고 정유도.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 수화기제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묘유위진태이다. 묘유는 진태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태이고 좌우는 감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묘유는 진태이고 좌우는 감리이다. 그런데 소화기제이다. 그건 더욱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무소무멸, 소멸하지도 않고, 이 소는 이게 녹는다는 얘기죠. 녹아 없어진다. 이것은 멸은 점점 사라지는 거. 그래서 소도 없고 멸도 없다. 다만 윤헌이다. 한 번은 윤택하게 하고 일윤 일헌, 한 번은 윤택하고 하고 헌은 밝을 헌, 빛날 헌 이렇습니다. 그래서 밝고 빛나다. 한 번은 윤택하고 한 번은 빛난다. 뭐 이렇게 좋은 말만 갖다가 써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차 이것은 전에 걸륭 황제 명조이다. 걸륭 황제의 명조이다 하고 이렇게 밝혀 놓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청조의 걸륭 황제의 명조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꽤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통신성에서 배운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자, 경이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왕추가 되죠. 본추가 되고 왕추가 된다. 해서 강왕하죠. 강왕하게 태어났죠. 경금이 가을이 태어났기 때문에 강왕하다. 그러면은 이 강왕한 경은 능히 이것을 통제하거나 설기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하거나 설기를 하는 오행은 뭐냐? 통제하는 것은 오화죠. 정화, 병화. 화가 셋이나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지만은 화가 셋이나 있기 때문에 화가 강하다고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를 써야 하는데 이 화를 써야겠죠. 그런데 이 화를 다시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화를 도울 수 있는 묘가 있는데 이 묘는 또 유의 충을 받으니 이 전체적인 사주가 돕고 극제하는 이 작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딱 보기에는 이게 천한 사주처럼 보이나
천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적천수에 보더라도 이 사람의 귀천과 공통은 사주와 운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과연 뛰어난 사람인가, 세상을 빛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사람인가를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역적이나 간신의 사주인가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놨냐 하면은 저 끝에 가보면은 인걸과 지령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걸은 이 집안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지세에서 태어났는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간신인가 충신인가 아니면은 왕인가 거지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라고 했지 사주와 운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주와 운에서 이 설하고 씨는 억지로 갖다 붙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이 경금이 그 순패, 진퇴, 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론은 왕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화는 휴수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화가 많은데 휴수하기 때문에 화를 쓰기에는 좀 화를 썼을 때 화의 효과가 떨어지죠. 많은데 화가 휴수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화는 뭡니까? 균형을 이루었다. 항상 좋은 게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자,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극제하는 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상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도 균형을 이루었다. 자, 묘는 유의 절지입니다. 그렇죠? 묘의 절지인데 이 묘 역시 유의 절지에 있으니 이 묘로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 목기는 여기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와 수를 쓰되 어떤 것을 써도 그 큰 화는 없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병신인데 신자 수국을 이루고 병이 계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균형을 비교적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을미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해묘 미 목국이고 을이 목의 세력 을목이 투출하기 때문에 목의 세력을 도와줄 수가 있죠. 정이 여기에서 병이나 정오가 전부 다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태기인데
퇴기인데 이 퇴기에 이 목을 도와주는 이러한 세력이 왔다고 해도 나름대로 쓸만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보운에도 역시 오가 이것은 참부지제, 참복지제, 참부지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갑이 오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목생화를 시켜주고 이 오가 또 이 오를 도와서 극제하는 기능이 많아지지만은 여기에서 또 자가 충을 하고 퇴기하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사를 보면은 이거 사유축에서 금국을 이루고 개가 금생 수가 됐기 때문에 이 수는 또 정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권이 이때는 제대로 발휘가 될 수가 있겠죠. 왕권이 제대로 발휘가 된다. 임진일 때는 진유 합금을 이룬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시 왕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 20년 동안은 태평 성대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신유경인 이것도 역시 목을 개두해 가지고 이 목쇠를 좀 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운이 참 공교롭게도 걸륭 황제라는 청나라 걸륭 황제 때는 청나라 최고위 문명을 이루는 그런 때 아닙니까? 참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운이 얼핏 보기에게는 이 운이 뭡니까? 개사 그러면은 여기도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신묘나 경인 여기도 조화롭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신도 조화롭지 못하고 이렇게 이 개두절갑을 이루어 가지고 운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경이 가을에 태어났지만은 이 설기하고 극제하는 이 운과 또 충하는 묘운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이 묘가 오면은 목운이 오면은 경금이 개두를 하고 또 화운이 오면은 개가 개두를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을미 갑옷 때는 또 이게 이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걸륭 황제 그러니까 이 10대에서 20대 10대에서 30대까지 이때가 어려운 때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때도 그 화가 휴수해가지고 화기가 휴수해가지고 큰 대관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격이 걸록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걸륭황제라는 그 전제 조건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저한테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서 이 명조를 감명을 하고 해설을 할 때는 그 우리가 이 명조의 순패와 진태와 희기가 어떤 건가 그것을 명확히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좌우가 희신도 되고 기신도 되고 둘 다다 그런 역할을 참 판단하기 어렵게 가지고 있다. 다만 묘는 이게 구신이라고 할까? 어떤 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결코 감명하기에 쉽지 않은 사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